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달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2026년 설맞이 새해 다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설맞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어르신들과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12일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는 설맞이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룸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전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0일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이심전심 명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항일 의병의 불씨를 지핀 의산 문석봉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은 미술품 기증자의 사회적 공헌을 기리는 기증작 특별전 이음을 3월 29일까지 스페이스 하이브 1에서 3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달성구는 다사업 달천리 폐교를 리모델링에 운영 중인 달천예술창작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입주작가 증원에 따른 추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최홍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달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전 부시장은 지난 12일 달서구청을 찾아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신청사 예정지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달서의 가치를 2배로 일할 줄 아는 경제구청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홍 전 부시장은 달서구를 대구 경북 통합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서산단의 인공지능 그린 전환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청사 조기 건립, 두류공원 정원형 국가공원화, 월배성서를 잇는 교통망 확충 등 구민 행복 7대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부시장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3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홍 전 부시장의 이번 출마 선언으로 달서구청장 선거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한 달성군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새해 다짐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은 달성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경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번 설을 기점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회원 여러분, 올 한해 적토마의 해입니다.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많이 도와주시고 단합된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말띠 해잖아요. 다들 경제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붉은 말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부자 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화이팅! 여러분, 병원은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이 앞으로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시원하고 앞으로 환경이 좋은 시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파이팅 합시다. 오늘도 시장을 많이 찾아오신 분들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기 들어오면 항상 좋은 일만 좀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원래 적토말처럼 정말 힘찬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시고 해피하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상인의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더욱더 발전되는 우리 백년 도깨비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맞이한 2026년 설, 저마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경제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와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역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수해, 산불, 폭염 등 극한 재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극복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봉사의 손길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큰 힘을 얻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자원봉사가 빛나는 행복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병원년 한 해에도 뛰는 말처럼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화이팅! 올해는 빛나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2026년에도 자원봉사자분들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병우년 해를 맞이하여 적담어처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화이팅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맞이한 2026년 설, 시장 상인의 활기찬 외침부터 봉사자들의 따뜻한 다짐까지 저마다의 위치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 지역사회 전체의 희망과 행복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다 잘 될 거라 마리아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복지관에서 매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활기찬 환경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전 직원이 무대에 올라 어르신의 오늘이 청춘이 되는 곳,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달성군 노인복지관이라는 메시지를 완성하는 카드 퍼포먼스를 선보여 어르신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합동 세배를 통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 문화예술인협회의 흥겨운 축하 공연이 더해져 현장의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협회는 난타,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어르신들은 공연 내내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중구 관장은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일 즐거운 에너지를 얻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사랑으로 어르신들과 늘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를 맞아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우리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노인 치매라든지 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에서는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사업을 준비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날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복지관 직원들이 내 건강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멋진 공연까지 보니 벌써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라며 올 한 해도 복지관에 매일 출근하며
즐겁게 지내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이번 인사회를 시작으로 100세 시대에 맞춘 건강 프로그램과 세대 통합 행사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즐겁게 채워줄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정겨운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지난 12일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즐거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설맞이 윷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윷가락을 손에 쥐고 한껏 집중하는 어르신들. 대회 시작 전부터 각 테이블에서는 윷과 모가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윷가락을 던지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원래 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 다 안 아프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완화는 열심히 하고 우리 다 같은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참 이거 뜻깊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은 뜻깊고 보람 있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야죠.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복지관 내 동아리와 봉사단, 노인대학 총동창회 임원진 등 20개 팀 13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윷놀이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들도 함께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 활동을 응원하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기는 2회차로 진행됐으며 20분 내에 판수 제한 없이 점수제로 승부를 가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 테이블에서는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고 뒷도가 나왔을 때의 규칙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복지관 자체 규칙에 따라 경기가 이어지며 한층 더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원하는 유치 닿을 때마다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고 1, 2차 경기가 끝날 때마다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대회 결과 응원상은 KTS 2팀이 수상했으며 3등은 달서구 노인대학 총동창회팀이, 2등은 엔젤 합창단, 그리고 1등은 은빛 합창단이 차지했습니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꼼짝이 카페에서 대표로 나와서 꼴찌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꼴등 하는 줄도 모르고 꼴등 해가지고 중간에 뭐 중간에 하는 것보다 꼴등 해라는 좋네요. 상도 받고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감사합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해만 1,400여 명이 신규로 가입해 현재 1만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조재경 관장은 함께 돌보고 아껴주는 따뜻한 복지관이 되겠다며 참석 어르신께 큰절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던진 윷가락만큼 마음도 나누며 훈훈한 정이 오간 이번 윷놀이 대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웃음이 빛난 하루였습니다. 다룬봉사단이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전나눔 행사를 펼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다룬봉사단은 지난 11일 농협 달성군 지부의 후원을 받아 정성껏 준비한 설 명절 음식 100세트를 보훈 가족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점차 사라져가는 명절 전부치기 문화를 되살려 홀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고향의 맛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식재료 선정부터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단원들은 대구 하빈 지역 농가에서 직접 공수한 연근 등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으며 인공 색소 대신 천연 치자물을 우려내어 전의 고운 노란 빛깔을 살렸습니다. 남명숙 다룬봉사단 회장은 요즘은 집에서 전을 부치는 풍경이 드물어지고 있는데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단원들과 함께 정성을 다했다며 특히 하빈 연근과 천연 치자물을 활용해 맛은 물론 건강과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늘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주셨듯이 우리 달성군 농협군지부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명절이라 하면은 늘 설 가면은 따뜻한 우리 경상도 말로 찌짐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이제 세대가 또 지나간 것 같아서 집에서도 찌짐도 잘 안 하고 이래서 저희가 어르신들께 작은아마 맛있는 찌짐을 붙여서 전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지금 2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재료도 저희가 연근도 구웠는데 연근은 우리 하빈에서 공수해 왔고요. 하빈에서 농사해 주신 우리 회장님들이 공수해 주셨고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 우리 이제 그거 전문 용어로 지자라고 하는데 노란물 색소 넣은 거 아닙니다. 지자를 넣어서 예쁘게 구웠습니다.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아마 맛있는 찌짐을 붙여서 드릴 수 있다 하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날 준비된 전 100세트는 보훈단체 10곳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행사를 지원한 농협 달성군지부 관계자는 뜻깊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룬 봉사단은 매 명절과 절기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달서구 성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이심전심 명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계란과 채소, 전 재료가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마다 전통 앞치마를 입은 이주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합동통합오연 전놀이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새해 인사말을 담은 산적꽂이 만들기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본격적인 전 만들기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호박과 버섯을 손질하고 꼬지에 재료를 끼며 정성을 더합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한국의 요리사가 되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할 따뜻한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오늘 이주민분들과 함께 같이 맛있는 전을 구워서 지역에 계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한국 명절 음식이 낯선 이주민들에게도 전 만들기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한국 음식을 예뻐요. 또 너무 맛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은 그 어르신 혼자 명절 이렇게 전 만드는데요. 이렇게 어르신 지가 만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어르신만 맞으면 너무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명절하면서 음식 여러 가지 전 만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잘 음식 여러 가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배우면서 재밌고 가족과 함께 명절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들은 전 모양의 쿠키에 형형색색 아이싱으로 꾸미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제일 어린 꼬마 친구는 쿠키와 아이싱의 달콤한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맛있어요. 새우튀김을 제일 좋아해요. 이거요? 제가 먹을 건데요. 새해 복 많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에 현장도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전이 하나둘 포장 용기에 담기고 참가자들은 처음 만난 사이지만 자연스럽게 안부를 나누며 명절의 정을 나눕니다. 네, 브라질은 릴리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명절은 제 고향 브라질에 조금 다르지만 너무 재밌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네,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우 관장은 이번 행사가 달서구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절 나눔 행사는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따뜻한 설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달성군 현풍.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 1895년 조선의 운명이 흔들리던 순간 가장 먼저 칼을 들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항일 의병의 불씨를 지폈고 을미사변의 효시로 추앙받았던 의산 문석봉 선생의 삶과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의산 문석봉 선생은요, 현풍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에 의병 활동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고, 그리고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의병이 있었어요. 1895년 8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궁중에서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이후 봉기한 최초의 의병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국에서도 많이 알지를 못하는데, 뒤늦게 저희들이 이렇게 현풍 느티나무 거기에서 문석봉 선생의 옷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문석봉 선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석봉 선생의 의병 활동은 을미의병의 기점으로서 단발령 직후 전개되는 반일 의병 투쟁의 촉발제 구실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6세에 의병장군이 돌아가시고 그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 일본 군들이 찾아와서 그 유품을 내놓으라 하기에 밤에 몰래 그래가 담을 뛰어넘어가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저기 땅에다 묻었던 것입니다. 주로 유품은 관복, 대검, 그 외에 화살, 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 발굴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사했습니다. 정조 할아버님께서는 뭐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침술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어릴 때 이제 뭐 할머니나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가 되면은 항상 중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여기 이제 정고모 할머니께서도 이제 이호제 사셨고, 뭐 생각 틈만 남아 있지만 요 마을 입구라든지 뭐 현풍 초입이라든지 그런 할아버님의 그런 뭐 함자가 새겨진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손으로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을 하신 분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고맙기도 하고, 지금 그에 대한 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함이 늘 아픕니다. 좀 더 학생들도 교육이 되어야 하니까 이 관을 주도해서 좀 더 이거를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달서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AI 기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학교폭력 예방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진행 중 위험 징후를 포착해 즉시 대응하는 능동적 관제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공원에서 발생할 뻔한 청소년 간 몸싸움을 112 신고로 사전 차단했습니다. 군은 CCTV 추가 설치와 지능형 관제 확대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상인 내거리와 죽전 내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30여 명이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양보운전과 안전속도 준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을 홍보했습니다. 군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설 연휴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응해 대구국제공항에서 해외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홍역과 댕기열 등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방수칙과 QCode 이용 방법,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군은 귀국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성구는 11일 현풍 도시재생 사업 만사연통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7개 작품 가운데 더미르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문화, 공동체 기능을 한 공간에 담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전통 요소를 절제해 반영한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면적 3,07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달성군협의회가 전국시 군구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228개 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조직 운영과 사업 실적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환경 정화 활동 등 지속적인 봉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이수 회장은 군민이 체감하는 새마을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서 월용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겨울철 화재 예방 수칙과 전기가스 안전관리 요령을 홍보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은 미술품 기증자의 사회적 공헌을 기리는 기증작 특별전 이음을 2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스페이스 하이브 1에서 3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개인과 기관의 기증으로 수집된 회화 사진, 서예, 자료 등 70여 점을 선보이며 기증을 통해 확장된 미술관 컬렉션의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 제목 이음은 개인의 소장이 공공의 컬렉션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상징하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적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달성구는 다사읍 달천리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 중인 달천예술창작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입주작가 증원에 따른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18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광장과 150m 맨발 산책로, 쉼터 2곳이 조성됐으며 도로변 옹벽에는 벽화를 더해
예술적 분위기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 공간도 실내에서 야외로 확장됐습니다. 또 개인 스튜디오 2곳을 추가로 확보해 입주 작가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창작과 주민 이용이 함께 이뤄지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6년 연속 추진하며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취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정서 회복부터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56명입니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창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구직단념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회소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정서 지원을 통한 자신감 회복, 개인별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창업 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기관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청년 베이스 캠프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희망학습 마을 도성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주민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에는 총 16개 마을에 7,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가지이며 올해부터는 한 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최대 3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강사료 등이 지원되며 신규 선정 마을에는 평생학습마을 지정서가 수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에서 23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화원지구 내 화원역사문화체험관이 지난 6일 정식 개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체험관 조성에는 대구시와 국시비 30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달성군이 위탁 운영합니다. 대지 77,338제곱미터, 연면적 6,75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몰입형 체험 공간입니다. 체험관은 전시 관람뿐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관, 인생 네컷 포토부스, 다목적 공연장, 휴게 카페, 외부 미디어 파사드 등을 갖췄습니다. 지상 1층 야외 정원과 낙동강 수변 산책로가 연결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임시 개관 동안 약 1만 8천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이 기간 수집한 의견을 반영해 관람 동선을 최적화하고
체험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설 연휴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조손장애, 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에는 연간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늘립니다.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 영아 돌봄 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 수당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신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한 그림 동화책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 동화가 출간된 소식입니다. 이번 책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기획부터 집필, 편집, 출판까지 참여한 참여형 동화집입니다. 책에는 가족, 친구, 동물, 일상 속 감정과 상상을 주제로 한 23편의 그림 동화가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글과 그림으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 다른 색깔처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는 학생들의 원고와 그림 책 표지를 전시하며 창작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지도 교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 동화는 다채로운 23가지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최종 취업률 98.5%를 기록하며 실무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과를 입증한 소식입니다. 재학생 67명 중 6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IT 전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ANKC와 홈, XLA 등 해외 IT 기업에 5명이 취업하며 학생들의 국제 실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 9급 전산직 공무원 1명, 신용보증기금 고졸 전산직 2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졸 전산직 2명, 우리은행 IT 전형 1명 등 총 6명이 합격하며 공공 분야에서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IT 산업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대구 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취업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CRS 큐브, 오케스트로, 팀42, 래피드게임즈 등 수도권 IT 기업과 YH 데이터베이스, 플래시21, 빅태블릿, 빅비전 등 대구 지역 유망 기업에 학생들이 취업하며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린 의원입니다. 지난 제304회 제2차 임시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성과지표 설정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감사와 각종 심사 때마다 같은 취지의 지적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성과 계획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관리 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공식적인 장치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도 성과지표는 결과 중심, 측정 가능, 명확, 적정성을 갖춰야 하며 성과와 예산은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의 성과관리 체계는 이러한 원칙과 실제 운영 간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성과지표의 대부분은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정책의 결과가 아닌 단순 활동 기록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 만족, 고용 창출, 안정 강화,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내걸면서 실제 지표로는 보고서 건수, 점검 횟수, 교육 실수율처럼 사업 실시 현황만 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얼마나 했는가만 보여줄 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달서구 예산의 성과 계획서안을 보면 전략 목표 8개, 사업 목표 78개, 성과 지표 147개 중 결과 지표는 7건, 즉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직접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산출 중심의 단순 지표이며 사실상 결과 지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달서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명확합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성과 측정 지표는 공공근로 참여 인원, 아카데미 참석 인원 등 프로그램 동원 규모만 세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같이 취업자 수, 지속 고용률 같은 결과 지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워크숍, 단계별 검토 시스템 마련, 담당자 교육 등 체계를 구축해 성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충청남도는 성과관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면담,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연구 영역을 발주해 지표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국 94개 지자체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성과관리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성과지표를 행정의 성적표가 아니라 행정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성과관리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성과관리의 목적과 지표 작성 기준, 검증 절차,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한 자체 규칙이 없어 부서별 기준이 모호합니다. 성과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과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좋은 지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산출 결과를 구분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계할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담당자 교육, 워크숍, 외부 컨설팅의 정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과 전담 조직이 있어도 지표를 작성하는 실무자가 성과관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는 다시 형식화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전 지표 작성 교육과 핵심 사업 워크숍을 체계화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예산 효율성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은 결과로 신뢰를 얻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성과관리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달서구 성과관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